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의 품격을 높이고 서울시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앞장서고 계신 오세훈 시장님,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따뜻한 배움터를 만들어 가실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헌신적으로 힘써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일성거구 이세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의 더 큰 미래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언제나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오세훈 시장님께 문화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연일 시정을 하시느라 애쓰시고 계십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보기에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서울시 사업 중에 정말 취지도 좋고 시민의 눈을 즐겁게 하고 시민의 편의 증진과 함께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제가 시장님의 페이스북을 읽었었는데요. 시장님의 페이스북에 과거에 시장으로 처음 하실 때 이제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책적으로 밀었을 때 시장이 경제를 지켜야지 디자인은 웬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저희가 공공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처음 소개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우리나라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는, 중진국일 때는 선진국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저희 스스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도 오늘은 이제 서울 마이 소울, 이제 스카이 코랄, 이제 스카프도 해보고 나왔는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시장님께서 디자인 2.0으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펀 디자인에 대해서 본 의원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펀 디자인은 이제 시민들에게 일상의 발견, 유쾌한 소통, 감각적인 재미를 더하고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는 정책으로 이제 개발을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은 펀 디자인을 보면서 우리 일상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뜻밖의 기쁨을 뜻하는 세렌디피티라는 영어 단어가 저는 떠오르곤 합니다. 그야말로 서울의 곳곳에서 시민의 기쁨을 더해주고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 서울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돌려드리는 좋은 문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본 지역구에서 직접 촬영했던 빛과 소리 축제 버스킹 공연을 잠깐 한 15초 정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다 같이 손머리로 들고 박수, 박수, 박수. 헤이, 자, 이번에 시장님, 저 영상을 보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사랑하는 한강에서 이제 시민분들이 많이 즐기고 계시는데요. 네, 굉장히 흥겨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일 밤 버스킹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펀 디자인으로 왔던 우리 그 의자들을 한강에 저희가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저 의자를 사용을 해보시고는 착용감도 매우 좋고 또 색감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이 매우 좋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디자인을 잘 이제 개발을 하셔서 사실 저희가 독일에서 IF 디자인 상도 받았다는 것은 저희가 공공 디자인이 이런 세계적인 디자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분들이 저 디자인을 앉았을 때 가장 놀라워했던 부분은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이라는 것에 매우 놀라워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펀 디자인을 이제 저희 지역구에서 한 15일 정도 이제 설치를 하고 이제 써보면서 이런 디자인들이 계속 정책적으로 이제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요번에 K 이제 한강 리버버스와 함께 외국인 외국인 분들이 한국을 왔을 때 이 부분을 이제 같은 디자인으로 늘 이제 즐길 수 있는 문화 정책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시장님께서 고민을 하셨던 외국인들이 K컬처를 보러 왔을 때 누릴 수 없다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떤 고민을 하고 계세요? 예, 디자인은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형상화해서 보여주는 정말 그 유효적절한 홍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의원님 말씀하신 방문객이나 외국 관광객들의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회의 가치나 예술적 감수성을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런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 각별한 관심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서울 시민들도 즐기실 수 있고, 그리고 관광객들이나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의 그 디자인 감각이나 수준을 충분히 느끼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도시의 시설물들을 꾸준히 배치하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과거에는 저희가 저희 이제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이제 한국만의 문화적인 유산들이 태권도, 국악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저희 이제 국력이 점점 신장을 하고 K컬처가 이제 세계를 향해 이끌어가면서 음식, 음악, 문화, 미술 여러 다양한 부분들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또한 이제 예술을 이제 전공했던 시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님께서 조금 더 남은 기간 열심히 이렇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지금 시정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저희가 이제 서울시가 제출한 펀디자인 시설물 설치랑 확산 자료를 보면, 작년에는 이제 송영광장도 하시고 여의도 이제 한강공원에서도 하시고, 이제 저희가 개발했던 또 디자인 제품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올해는 정원 박람회도 하고 벤치랑 조명들이 서울 디자인에서 이제 곳곳에 시민분들께 이제 선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면 지금 시민분들께서 매우 즐겁게 이제 즐기기도 하시고 책도 보고, 이제 알록달록한 구름 정원이 매우 아이들한테는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색감이 예뻐서. 그래서 이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도 청계천에서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더 저희가 많은 홍보와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지역구에서 한번 한강에서도 이제 설치됐던 예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강에서도 저렇게 이제 잠원 시민공원 신사나들목에서도 하고, 저 의자 같은 경우에 젊은 분들이 와인을 가지고 와서 저기에서 즐기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저 의자 같은 경우에는 한강에서 멍 때리기도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멍 때리기를 통해서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이제 휴식을 통해서 새로운 시민들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공간 개발을 조금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또 전통시장에서도 우리 이 의자를 이제 한번 해봤는데요. 요즘에 맥주 축제를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많이 이제 활성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맥주 축제에서도 저렇게 의자로 이제 만드니까 극장식으로 앉아서 매우 이제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시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본의원이 이제 매일 한 10일 정도 이제 행사장을 가서 계속 시민분들을 만나봤거든요. 근데 시민분들이 이걸 서울시가 이렇게 세금을 들여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개발한 거에 대한 것을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와 이제 저희가 자주 행사를 열 때 많이 가져다 드리면, 시민분들이 우리가 서울시가 이런 공공 디자인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외국인 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도 저희가 홍보를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고요. 이제 저런 하나하나 디자인이 된 제품의 경우에 자세히 찾아봐야 한쪽 구석에 조그만 글씨로 서울시가 제공한다는 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말 작심을 하고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아니면, 이게 뭐 자치구에서 하는지 서울시에서 하는지 아니면 민간업자가 하는지 구분이 잘 안 간다는 그런 뜻일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알아주시면 더 좋겠지만, 그걸 알아볼 수 있게 쉽게 색깔을 달리한다거나 글자 크기를 키우게 되면 디자인이 깨지게 되죠. 이제 그런 상황을 저희가 바라는 건 아니고요. 바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런 거를 지금 뭐 수천 개 시내에 배치했다는 걸 아까 수치로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수천 개가 아니라 만 개가 넘어도 표시나지 않습니다. 워낙 서울이라는 도시가 크고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전체적인 사회 전체적인 저런 그 인프라스트럭처의 디자인에 대한 퀄리티가 높아지는데 서울시가 일종의 모범 사례. 네. 그러니까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거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적극적으로 공감을 그렇기 때문에 하고요. 아마 하나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이게 서울시 제품이다 이런 거를 홍보하는 것에는 좀 어떻게 보면 보는 분에 따라서는 미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굿즈 사업도 비슷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 어느 한 도시에 그 굿즈라는 게 지금 한 200가지 정도 하는데 200가지만 할 수 있겠습니까? 2000가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왜 공공에서 하느냐 그러는데 이제 다 민간에서 그 퀄리티를 따라올 수 있도록 일종의 그 기준선을 만들어서 끌어올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일정한 시간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퀄리티가 유지 관리된다는 생각이 들면 그 정도 수준으로 하다못해 짝퉁 상품을 만들더라도 그와 유사한 퀄리티가 유지 관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투자를 하는 거죠. 네, 본 의원도 이제 공공이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공공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 견인차 역할을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이제 문화를 위해서 이제 서울은 이제 우리나라의 도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로 이제 이미 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님께서 남은 시간 이제 그 좋은 예술인들에게 영감도 주시고 예산 투여도 해주시고 또 좋은 제품으로 해서 서울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전반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는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 의원 같은 경우에 타 지역 행사를 보고 사실 이제 저희 공공 디자인, 펀 디자인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이걸 저희 이제 행사를 사실 이제 유치를 할 때 이제 담당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정말 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님께 말씀드린 거는 이런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뛰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좋은 이제 예술 인재를 발굴을 해서 저희가 서울의 문화도 알려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상호 조화를 일으킬 때 저희의 서울에 대한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한 단계 더 업이 될 수 있고 저희가 디자인이 결국 경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서울 이미지를 위해서 많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님께 복합실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감님 당선을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의원은 제321회 지난 시정 질문에서 학교 복합화 시설의 무단 증축 문제, 재정 관리의 부실, 학생 학습권 침해 등 서울 학교의 복합 시설 총체적 운영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강력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딱 1년 전 바로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님과 이렇게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근데 개선점이 이제 일부 나오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제 교육감님께 지금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2023년도에 본 의원이 강력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을 통해서 올해 1월부터는 서울시 교육청은 미래학교 추진단을 설립하고 학교 복합시설의 전문적인 관리를 시작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지금 연말이 다가온 지금 이 같은 이제 노력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여전히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죠. 본 의원은 오늘 학교 미래 추진단의 성과를 평가하고 더욱 강화된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 이걸 보시면 서울 학교 복합시설에 관련한 민원이 지금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23년 1월부터 24년 10월까지 168건 있습니다. 근데 이 민원을 이제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제일 많은 것이 복합시설의 운영 중단에 대한 조치와 이용료의 환불, 시설 안전, 그리고 전대 행위, 그리고 무단 점유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무단 점유와 전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여전히 이제 서울 시내 학생들이나 주민분들이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편함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공초등학교 이 수영장 무단 증축과 점유로 시작된 심각한 관리 부실 문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올해 초 강남에 있는 영희초에도 무단 점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무단 증축과 무단 점유 전대 행위가 허가 절차를 무시하여 절차적인 하자가 있고 학교와 주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명백한 법을 위반하는 그 위법 행위인데요. 교육감님께서는 10월 17일 임기 이후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보고를 받으시고 그러면 교육감님은 어떤 시정 정책을 지금 만드셨나요? 예, 우리 학교 복합 시설에 대한 우선 이세날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첫째는 이제 전반적인 운영 개선점 및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점에 관한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업체 무단 점유 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랄까요? 이런 거 보고를 받았고 또 가이드라인 설정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저희가 시정 질의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대책이라고 가져오신 문서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문서에 따라서 지금 어쨌든 지금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제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무단 점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무단 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 기간은 저희가 보증보험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이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 점유는 이제 학교와 이제 업체 간에 서로 또 책임 공방을 벌이다 보면 이제 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네. 교육감님, 그러면 미래학교 추진단이 올해 이 문서에 따라서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전문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대행위와 무단 점유에 대한 전수조와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법적 대응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학교 수영장 운영업체가 무단 점유 영업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일종의 보상 문제가 사각지대로 돼 있잖아요.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무단 점유 발생 학교의 업체에 대해서 영업 배상 책임 보험 기간 만료 안내문을 게시했고요. 또 회원들에게 안전 관련 경각심을 유발함으로써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전수조사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도 대응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 업무 보고 중에 이제 하나 좀 나아진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계약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재산관리인인 이제 교장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명의 인력을 팀으로 파견을 해서 이제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기구 자체가 내년 6월 30일에 만료가 되는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근데 저희가 서울 시내의 복합관 수영장 개수가 몇 개일까요? 훨씬 더 많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으로 2명밖에 우리가 배치를 못했는데 앞으로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 인력 보충을 해야 하거든요. 네, 인력 보충을 해야 되는데 왜 인력 보충을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2명으로는 제대로 안전관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계약 문제도 있는데요. 예. 저희가 서울 시내의 수영장 개수가 몇 개일까요? 정확하게 제가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8개가 있습니다. 48개죠? 네, 48개가 지금 있는데요. 문제는 이 계약이 25년, 26년에 계약이 지금 갱신되는 학교가 26개 학교입니다. 예. 절반이 넘기 때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5년 6월 30일까지만 저희가 이 한시적인 기구를 하다면 저희가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육감님께 이 기구를 더 연장을 하실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네, 계약이라는 것은 한번 맺을 때 잘 맺지 않으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 가지 사업의 불안정성이랄지 이용자들의 불편함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또한 손해배상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법
판단을 받게 되면 시간에 그 공백도 있고 행정력의 낭비도 있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되는데 이런 공공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은 결국 어떤 재원이 투여가 되나요? 결과적으로는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네. 그 국민들의 피해로 가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피해를 입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는 지금 재산 총관리인이신 교육감님께서 엄중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복합시설은 어느 정도의 역사를 가지신지 아시나요? 복합시설의 역사는 그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그 압구정 사례는 제가 약간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복합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90년대 후반부터 저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중반에 많은 이제 그 학교들이 공영 주차장 사업과 함께 수영장으로 이렇게 아니면 도서관 그리고 문화시설로 이렇게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지금 2024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초기에 시작을 했던 시설 노후화 문제가 좀 또 있고 그렇죠. 네, 시설 노후화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처음에 지을 때 재원이 어떻게 마련이 됐을까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이 재원이 자치구에서 보조를 해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재원을 보조를 해줄 때 저희가 무상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20년간 무상 사용을 하고 기부 체납을 교육청으로 이제 받는 조건들이 대부분 많은데요. 교육감님께서 이제 돌아가셔서 그 이제 소유권 관계를 보시면 더 알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본 의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2000년도 초반에 많은 학교들이 지어지다 보니까 소유권이 지금 돌아오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결국 그 소유권 또 어디로 돌아오게 되는 걸까요? 소유권은 결과적으로 이제 관리 감독과 함께 이 구청과 교육청이 어떻게 협의하냐에 따라서 좀 많이 그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최종적으로 소유권은 교육청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향후 또 25년, 26년에 그 소유권이 돌아오는 학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소유권 반환은 19개 중에 7개가 아마 2030년 안에 돌아온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30년까지 저희가 카운트를 해보면 19개 교 중에 7개의 학교가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되는 학교가 지금 소유권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저희가 반환을 받을 때 저희가 명도 소송이나 다른 부분들이 이제 법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 소유권이 그 명확하지 않으면 관리 책임이 불분명해지고 또 시설 관리에도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 교육감님께서 지금 임기 내에 돌아오는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실무 책임자들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합 시설 그 사용 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 그걸 처리를 하는 게 좋을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을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거를 지금 빨리 지금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교육청에서 그 자치구와의 협의를 하고 있고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운영 이관을 거의 완료했다고 제가 파악을 했고, 지금 강남구나 용산구는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 사례가 있다면 우수 사례대로 또 이제 뒤따르는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나중에 소유권 불분명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교육감에 취임한 이후에 그 우수 사례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이런 공공시설의 문제에서는 우수 시설에 대한 어떤 표창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지 그것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면 성동구는 잘 된다고 하셨잖아요. 성동구는 이미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하면 잘하는 선도 모델대로 그래야지 후속 모델들도 선도 모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사용 허가 계약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얼마나 잘 충실하게 할 것인가, 네. 그리고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아까도 지적했듯이 저희가 25년, 26년에 저희 그 수영장 학교의 절반에 예. 대한 그 학교의 계약갱신이 지금 이루어지는데요. 이 계약갱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어떤 그 통일된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태까지는 지금 통일되지 않는 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지금 이제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연말인데 정비를 해서 언제쯤 완성하실? 내년 초에는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이 지금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네, 때문에. 한 달 정도밖에 그럼 남지 않았는데 한 달 정도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된 지금 예시를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문제는 우리 교육행정국장하고 그 문제를 상의하고 보고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고 받으셨는데 보고 받으신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이드라인을 가장 명확하게 제시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어떤 것인지 저희에게 네, 보고해 주시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복합시설 운영상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증보험이나 책임배상보험을 들게 하는데요. 예. 저희가 과거의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에 보면 이거를 지정을 일시를 지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지금 법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학교가 지정한 날 아니면 저희가 뭐 1개월 이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 학교마다 계약이 다르다 보니 생기는 법적인 문제도 이제 다르게 생기는데요. 저희가 보증보험이나 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안전과도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내는 순간 보증보험과 함께 같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문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대책이 마련이 되면 본 의원에게 알려주시면 예, 그렇게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실 때 그 가이드라인 문제의 경우에도 그 교장 선생님들이나 또는 실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작년에 이맘때 저희가 시정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문제점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과 행정실장님들에 대한 방학을 이용한 연수 기간에 연수가 기존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진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속도감의 문제라는 거죠. 저희가 나가고는 있지만 서로가 느끼는 속도감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정책에 괴리감이 오는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아까 근데 그 말씀하신 그 보증보험의 경우에 확실하게 이제 그 들었는가를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검증한 이후에는 그 업체에 사용 허가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예, 저희가 민간에서도 사실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이 들어와야 그렇죠. 네, 예. 키를 주는 것처럼 예. 저희가 보증보험이 들어왔을 때 사용허가서를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제각각이다 보니까 보증보험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미리 저희가 공사를 승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복합시설 운영의 체계화를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진행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복합시설의 효율성을 그러면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감님께 저희가 시나 아니면 구 그리고 이제 학교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업체와의 이런 효율성을 높이기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실무 협의체를 지금 구성하고 있거나 그걸 준비하고 있는 중으로 어느 정도 지금 그러면 하고 계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성동구 사례나 용산구 사례나 강남구 사례나 이제 그런 걸 보고를 받았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검토를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토를 하신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금 수장이 교육감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최종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지금 최고의 수장이신데 거기에 대한 지금 구체적인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 본의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연말까지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불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 수영장이 있는 학교의 복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문제가 생기면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전 사고랄지 무단 네. 점유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걸 갖다 메우기 위해서 이제 국민들의 혈세가 사용이 되고 불필요한 여러 가지 소송이나 그런 것도 휘말리면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이 수영 수업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이 수업을 지금 이제 저희가 필수 수업이잖아요. 예. 수영장 수업이. 예. 네, 그래서 필수 수업인데 여기에서 한번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아이들이 필수 수업을 하지 못한다는 게 작년 저희가 시정질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예. 네, 작년에 시정 처리한 내용을 다시 제가 보고를 받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이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설로 가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정상적인 교육 수업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어른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여러 관계 부처 관계와 그 실질적인 협의가 이게 형식적인 협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협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질의는 실질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고 이동원 군 사건이 엄북초에서 그 음주 운전하시던 분에 의해서 아이가 사망한 사건 아시죠? 예, 예. 예, 그래서 고 이동원 군 사건 이후로 이제 교육청에 지금 안전팀이 생겨서 저희가 통학로 협의체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예, 그래서 23년도에 저희가 구성이 되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학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제 교육청과 학부모님과 이제 도로교통공단과 여러 유관기관과 했는데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봤더니 1년차 때는 이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2년차 때 그 교육청에서 저에게 약속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올해는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었습니다. 개선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봤더니 그거를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가 전혀 진행이 되었지 않더라는 거죠. 예,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그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도록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고 또 원활하게 피드백 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피드백을 만들겠다는 지금 교육감님의 의지는 저는 결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과연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가 문제인 거죠.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지금 약속 예, 지금 그렇죠, 하셨습니다. 예. 그럼 언제 중요한 하실 겁니까? 문제니까. 예. 그럼 언제 하시세요? 약속 지키는 거요? 네. 저 연말까지 확실하게 제가 검토를 해서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쯤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다시 할 때는 이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확실하게 어떻게 개선되었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이 들으셨으니까 내년 예. 시정질의 때는 성과 공유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저희가 책임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 학교 복합 시설의 운영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복합 재산의 관리인은 관리인은 이제 교육감이죠. 네. 근데 현장의 관리인을 위임받은 사람은 누구죠? 현장 관리 위임받은 네. 교육감님으로부터 지금 위임받은 관리인은 누구죠? 여러 운영 업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뒤에는 또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와의 협의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체적인 지금 복합 관리인은 예. 위임을 받은 사람은 학교장님이십니다. 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과 그 시설 담당자한테 그 얘기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학교장님의 애로는 무엇인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학교장님들은 이 그 시설들이 그 개방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담이 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 부담을 느끼실까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고요.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왜 책임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실까요?
그건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학교 시설을 개방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교에서 약간 걱정과 우려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파악을 하시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 책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뭐랄까 누그러뜨리고 같이 공유하는 책임의 공유 체제를 만들 것인가, 이게 앞으로 그 학교 안의 교육과 학교 밖의 교육 또는 지역사회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가장 중요한 키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저희 교직의 내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장 선생님들은 보통 어떻게 되실까요? 이제 교대를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거쳐서 교사에서 승진을 하는 20년에서 25년간의 이제 시간은 저희가 교직에만 계시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예.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시고 행정은 저희가 짧은 시간 5년에서 한 10년 정도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서울 교육에서 가장 적합한 교사가 누구일까, 또는 더 나아가서 학교 운영 책임의 교장 선생님은 어떤 분이 가장 훌륭한 적합한 분일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긴 있지만 이 자리에서 그런 문제를 논의할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제가 그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애로 사항에 대해서 늘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뭐 당장에 한두 번의 정책으로 개선되는 게 아니고 크게 보면 우리 사회의 교육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는 제가 깊게 늘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네, 현장에 대한 부분을 교육감님께서 어느 정도 조금 생각은 하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제도가 개선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교직을 이수하고 이제 교사가 양성되는 과정에서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저희의 제도적인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행정을 저희가 조금 더 낯설지 않게 만들어줄 부분들을 교육감님께서 조금 더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토대를.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현장을 찾아서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또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이 부담으로 느끼는 문제를 어떻게 교육청이 해결해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고민을 이제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교육감에 취임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교육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여서 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와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문제와 아니면 문화를 바꿔야 하는 문제, 이 세 가지 복합적인 그 차원을 어떻게 균형 있게 잡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난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난제를 어떻게 숙제를 풀어 나가실지 앞으로 본 의원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책임도 있지만 또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그 제안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복합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분들이 시민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회원권 사용을 통해서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관리 감독을 해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뭐 너무 그 어려운 질문이어서 그 우리 회원들의 근데 결국은 저희가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서 구매해서 이 문제가 관리 감독에 지금 허점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 시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데 그거는 관리 감독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문제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숙제를 주셔서 뭐 감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 후에 확실하게 개선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1년 후 저희가 이 시정 질문이 정말 저는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겠습니다. 네, 이 난제를 풀어서 교육감님께서 오실지. 다른 의원님도 그렇지만 우리 이세달 의원님이 가장 큰 무거운 숙제를 주셔가지고 오늘 잠을 잘 수 있을지는 걱정이긴 합니다만. 저는 무거운 문제.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무거운 숙제를 드리지 않고 아주 이렇게 합리적인 숙제를 드리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회원권 문제가 결국 시민들에게 큰 재산상의 피해를 지금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사각지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돌아가셔서 본 의원에게 1년 후에는 꼭 무언가를 성과를 보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예. 1년 후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는 시민 여러분께서 마련해 주신 시정 질문을 통해서 저희 시청과 교육청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았습니다.